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한국 시간 어젯밤 스타쉽의 성공적인 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속되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오늘도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0.3% 정도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금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었는데요. 어제 프리마켓 때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마저 전월 대비 0.6% 상승을 하면서 월가 예상치와 1월달 수치였던 0.3%를 크게 웃돌았어요. 이 PPI 지수는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한데요. 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물 국채 금리도 껑충 뛰어 올랐고요. 연준의 6월달 첫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그간 주도주였던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분기점이 일어날지 유심히 관찰해 볼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점이 되겠죠. 최근 나스닥과 미국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주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뭔가 고점 징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 그간 주도주가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약세를 보였던 애플과 구글 같은 주식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80불대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주식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간의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다른 주식들로 변화될지 아니면 주도주의 하락으로 나스닥이 조정이 보일지 단기적인 예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한 10월 말부터 시작된 쾌조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상승 기간이 이제 충분히 나왔고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0일선과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작년 7월 달에도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니까 한 3개월 정도 조정 기간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기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스닥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 하락으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리해서 비중을 실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눌림 모으기 나올 때 비중을 실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CPI에 이어 PPI마저 높게 나오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내려갔어요. 자, 어제는 65%였는데 오늘은 62.9%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전주는 한 70%대였어요. 좀 내려온 점은 어느 정도 경계감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확률 확실시 되어 보이니까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하반기를 기약할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 넘게 하락한 162.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이 주가 하향세 속에서 기관들의 평가 절하까지 이어지면서 센티먼트가 상당히 약해진 분위기예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어제는 이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이라는 분 때문에 4%대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이분께서 테슬라는 이제 성장이 없는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콜린 랭건의 평가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2025년에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익 추정치가 주당 2.4달러에서 2달러로 많이 낮췄다라는 겁니다. 자, 2달러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내 2.7불에서 3불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자, 이분의 랭킹을 보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8,766명에서 8,316등을 기록한 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애널리스트예요. 성공률도 높지 않고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애널리스트라서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의 한마디에도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테슬라의 약해진 체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이죠. EPS가 다운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빨리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경영진도 올해 성장률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담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4%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이 UBS의 평가에 따릅니다. UBS의 기존 테슬라 목표가는 225불이었어요. 그렇게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닌데 주가 목표가 타겟을 165불로 내렸습니다. 이런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자동차 인도량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인도량은 46만 6천 대에서 43만 2천 대로 하향을 시켰어요. 현재 월가 컨센서스가 47만 7천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향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전체 판매량도 기존 202만 대에서 196만 대로 하향시켰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모델2가 2026년에 나올 것으로 UBS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델2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 사업 영역에서 큰 판매량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게리 블랙 역시 블룸버그의 도표를 인용을 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막대는 매 분기에 자동차 부분 매출액 성장률이 나와 있어요. 테슬라가 한때 자동차 부분 매출액 성장률이 10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거의 30%가 넘는 매 분기 성장률을 보여주고 왔는데요. 현재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글로벌적인 경기 위축도 있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아직 모델 2를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4분기는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PER 지수를 55배나 60배를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게리 블랙 역시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25,000불짜리 차량 모델2가 2026년에나 딜리버리가 스타트 될 수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따져보면 2026년 모델2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모델2가 런칭이 된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램프업은 2026년부터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내년까지는 역시나 이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 이렇다 할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자동차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성장이 없다라고 레포트를 만들어내겠죠.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1분기만 좀 힘들 거지 202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 역시 315불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1분기 수요 부진 맞죠. 그리고 베를린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관련해서 또 잡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주가 충분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하락 방향으로 오버슈팅 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1분기는 인도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유지가 되고요. 가격 인하 추세 역시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비용과 생산과 관련해서 강력한 비용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 많이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10만 대에서 220만 대까지도 인도량 달성할 수 있다라고 웨드부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주가가 매우 싸다라는 거죠. 위험 대비 보상은 매우 매력적인 주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스토리와 FSD가 테슬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죠.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AI 스토리와 FSD의 발전에 대해서 기관들이 큰 점수를 주고 있지 않아요.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다음 장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다음 장은 역시나 바로 이 FS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2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상황은 펼쳐질 수 있겠죠. 이러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주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감정이 지나쳐서 하락이 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여기 쌍깜빡이 끼고 이렇게 반대차 잘 막고 있는데, 자, FSD 버전 12가 이렇게 알아서 잘 운전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영상이에요. 여기 사람도 오고 있는데 이를 피해서 이렇게 길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AI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올해 기댈 만한 요인은 FSD 버전 12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버전 12.3이 와이드 릴리즈가 되고 중국에도 FSD 베타 출시가 들려오고 마지막으로 FSD가 다른 카메이커에도 라이선스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지금의 인도량 하락에 따른 기관들의 부정적인 전망을 뒤엎고 어느 정도 반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스타쉽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면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가 되겠고 이러한 스타쉽은 인류를 화성으로 인도할 유일한 수단이죠. 자, 이런 스타쉽이 세 번째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발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성공적인 이 분리에 성공을 했어요. 핫스테이징 작업인데요. 스타쉽과 추진체가 잘 분리를 했습니다. 비행 시작 2분 50초 만에 밑에 하단에 있던 부스터와 스타쉽이 핫스테이징, 그러니까 분리를 완벽하게 해냈고요. 자, 남은 이제 부스터가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지구로 완벽하게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귀환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발사에서는 이 스타쉽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8분 30초 만에 공식적으로 우주 궤도에 도착을 해서 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을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스타쉽 역시 지구로 귀환을 하면서 자, 이렇게 플라즈마를 뿜어냈습니다. 자, 엄청난 열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구로 귀환을 시도를 잘 했는데 중간에 통신이 끊어진 걸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강력한 열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기체 모두 스플래시 다운, 그러니까 지구로 귀환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우주에 도착했다라는 게 큰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 역시 Starship is evolving rapidly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 진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 X가 강력한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화성으로 향하는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테슬라 주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의 큰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ESS 이쪽으로 전반적인 사업은 나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좋은 비즈니스에서 자,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가치가 빛을 발할 때까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